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재한입니다. 한아센 협력사업의 팀장입니다. 오늘 한아센 협력기금인 AKCF와 협력사업팀인 AKPMT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협력기금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계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한아세안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들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아세안 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좋은 사업들을 시행하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한아세안 협력기금 AKCF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KCF는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0년 설립한 기금입니다. 1990년은 한국과 아세안이 부분 대화 관계를 구축한 1989년 1년 뒤였고 최초로 연간 100만 불을 기여하면서 AKCF가 출범했습니다. 당시에는 교역, 투자, 관광이라는 3개 분야로 한정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AKCF는 연간 1,400만 불로 증가했습니다. 그간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이 크게 확대되고 심화되어 왔기 때문에 AKCF 활용 우선순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들 분야는 공중보건, 교육, 인적자원 개발, 관광, 경제보건령 강화, 환경과 안전, 평화 등 5개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 플러스가 강조한 7가지 전략적 이니셔티브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까지 AKCF는 총 1억 1,700만 달러에 이르렀고 4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세안의 11개 대화 상대국은 대부분 협력기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과 일본은 기여금 규모가 한국보다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AKCF에 대한 아세안은 오히려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AKCF를 매년 아세안 사무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타 대화 상대국은 기금의 규모가 크거든 작던 관계없이 사업 진행도에 따라 기금이 충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 알려져 있는 EU는 아세안 EU 정책대화 협력 사업인 eReady 사업을 위해 2천만 유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eReady란 아세안 EU 고위급 정책대화 플랫폼의 영어 앞글자를 딴 약어입니다. 단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기금 규모로는 놀라울 정도로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아세안 사무국이 아닌 EU가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서 2024년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반면 AKCF는 매년 아세안 사무국에 직접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관은 언제든지 AKCF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제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AKCF는 높은 예측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 팀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동 인출기 ATM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기금의 절대적인 규모는 여타 대화 상대국에 비해 작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대아세안 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직접 투자, 대화 상대국 관계 구축 등 다방면에서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협력기금을 빼면 1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AKCF의 규모는 다른 대화 상대국의 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협력기금을 늘리는 경우 여타 대화 상대국들도 이미 한국을 따라 협력기금을 늘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것입니다. AKCF가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AKCF 사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아세안의 수요를 가장 먼저 고려합니다. 이는 아세안이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가장 부합한다는 신념에서 비롯합니다.
우리 팀이 AKCF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는 2021에서 2025년간의 AKCF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명확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AKCF는 아세안과 한국 간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한 아세안 평화 번영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 비전 성명, 한 아세안 행동계획 2021에서 2025,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및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달성하도록 기여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문서를 준비해야 돼서 부담이 되시나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세안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사업이든 AKCF는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넷째, AKCF는 긴급한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가 아세안 지역에 출현하자마자 아세안의 코로나19 진단 역량 강화 사업으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진단 키트 제공 사업을 위해 협력기금 500만 불을 투입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에는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기금에 협력기금 100만 불을 기여하고 2021년에는 500만 불을 추가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세안의 어느 대화 상대국보다 한국의 대응이 빨랐고 한국에 이어 일본, 호주, 중국 등 여타 대화 상대국들도 아세안의 대응 기금에 동참하였지만 가장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린 한국에 대해 모든 아세안 정상들이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KCF 사업은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협력의 작은 발걸음이 단순한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케콥, 다시 말해 한 아세안 환경협력 사업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모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 환경사업단이 주도하여 2000년부터 에이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세안과 한국의 보건 분야, 생물 다양성 보전 분야, 농림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약 20년간 2019년 10월까지 아케콥 사업은 아세안 회원국의 육생 및 맹그로브 생태계 관리 역량을 강화시켰고 이와 관련한 지역 생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적 교류, 협업, 워크숍과 필드 트립 등을 통해 보다 조직적인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놀랍지 않게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2018년 서울에서 출범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창립자들이라는 점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세안 차세대 영화 인재 육성 사업 플라이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플라이는 영화의 핌, 리더의 L, 육성의 인큐베이터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이 사업은 아세안 지역의 젊고 재능 있는 영화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면서 동시에 아세안의 영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기관인 부산 영상위원회는 부산 아시아영화학교와 부산에 있는 아세안 문화원과 공동으로 2022-2024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국제적인 공동 제작과 2024년 플라이 영화제 개최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플라이를 통해 제작된 영화 작품을 넷플릭스에서 혹은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2022년 1월 현재 한 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16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분야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디지털 컨텐츠 개발 사업은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유산을 가상현실 컨텐츠로 담아냈고 이를 지난해 10월부터 개최 중인 두바이 엑스포 아세안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사업인 라운드 2020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에서 2021년도 최고의 뉴미디어 컨텐츠 상을 수상하였으며 다음 달에는 라운드 2021 방송 준비 중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AFCF 사업 제안자와 이행 기관의 결의와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아세안과 한국 간의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기대 이상으로 결과를 성취해냈습니다. 저는 AKCF가 아세안 연계성에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을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리적, 제도적,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경쟁력, 번영, 포용성 및 공동체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AKCF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 아세안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으므로 이런 맥락에서 AKCF를 통한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발표에 이어 현재 AKCF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아세안 연계성 증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팀에 대한 소개가 있고 아세안 연계성 사업을 위한 AKCF를 활용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KCF 프로젝트 자금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의 AKCF의 사업은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참여를 통해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높이는 거대한 도약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팀 사무실에 오셔서 함께 좋은 연계성 사업을 협의해 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어서 저희 팀의 양깃 아리 피안토 씨가 AKCF로 지원하고 있는 아세안 연계성 사업 중 하나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아세안 협력사업팀의 앙깃 아리 피안토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저희 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아세안 영내 이동성 제고를 위한 티벳 한아세안 기술직업 교육훈련 사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700만 불이 배정된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AKCF는 지속가능하고 유의미한 티벳 혁신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아세안 내 기존 교육이 취업 시장에 필수적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고 교육과 기술 개발의 혁신 부족이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정부가 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AKCF의 프로그램 기반 사업 중 좋은 사례로 이 사업은 아세안 지역 내 기존 티벳 환경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분야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티벳의 일부 우선 분야에서 티벳 자격 기준 개발이 포함된 개선 방안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특히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의 국가 자격 인증 체계 및 품질 평가 검토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 자격 인증 체계 기준 방안을 강화하도록 훈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상의 14번째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의 연구 분야는 아세안 회원국 AMS들의 기존 티벳 관행을 평가하고 직업훈련 격차에 대한 이해도를 개선시키고 AMS 공동의 티벳 자격 인증 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근본 사업은 규제기관인 정부, 기술과 기준을 결정하는 사업자,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도 성공적으로 연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티벳에 대한 민간 분야의 관심 사안과 AMS의 장기적인 수요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티벳 사업을 통해 선정된 분야에서 지역적 인증 체계를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근본 사업은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AKCF 사업의 긍정적이고 훌륭한 사례입니다. 400명 이상의 학생, 100명 이상의 교수진, 100명 이상의 티벳 교육훈련 종사자, 100명의 사업 관리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태현 협력관이 AKPMT의 다른 사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길. 안녕하세요. 저는 AKPMT의 김태현 협력관입니다. 앞서 발표한 직업기술훈련 사업에 이어서 숙명여대 아태 여성정보통신원에서 제안 및 이행 중인 아세안 여성 중소기업인 디지털 경제 참여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본 사업의 이행 기관인 숙명여대 아태 여성정보통신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여성 중소기업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전자상거래 관련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엠팩 2025 디지털 혁신을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 영역으로 선정한 바 디지털 경제 참여 지원 사업이 엠팩 마스터 플랜 전략 및 이니셔티브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엠팩은 아세안 지역 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저해 요인으로 중소기업인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 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 디지털 기술 및 역량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엠팩은 이들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 중소기업인 대상 디지털 기술 도입 독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중소기업인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 향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본 사업은 향후 5년간 아세안 각 회원국에서 전자상거래 현황과 준비태세 분석을 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아세안 회원국에 맞는 전자상거래 혹은 온라인 비즈니스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강사 200명도 양성하고 중소기업 여성 4,000명 대상 이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이 비즈니스의 잠재적인 이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경제 참여를 장려합니다. 엠팩 디지털 혁신 목표에 따라 이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ICT 기술 및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제공, 영내 그리고 한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전자상거래 기술,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용 역량을 갖추게 되고 또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서 아세안 지역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또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아세안 전체에 적용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아세안 연계성, 특히 디지털 혁신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 한낙훈 협력관이 아세안 공공데이터 사전 개발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낙훈입니다.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세안 연계성과 관련된 주요 사업을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소개할 사업명은 아세안 연계성을 위한 아세안 공공데이터 사전 개발 사업이며 한국의 국가정보화진흥원이 사업 개발부터 실제 이행까지 전체를 담당합니다. 이 사업은 1년간 진행되며 사업 예산이 100만 불이 안 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세안 지역에서 공공데이터의 생산자와 사용자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생산자 역할을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정부 기관과 사업 생산성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민간업계 종사자들 모두 근본 사업을 통하여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세안은 현재까지 어렵게 이룩한 성과를 유지하는 것과
영내 경제 통합의 성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를 위해 아세안은 지난 2016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 혹은 엠팩 2025라고 알려진 것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와 빅데이터 등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아세안은 디지털 혁신을 엠팩 2025의 5대 주요 전략 분야로 선정한 바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 사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세안은 공공 데이터 생산과 개발에서 회원국들 간의 심각한 격차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사업은 아세안 연계성과 영내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서비스 효율성 개선, 민간 분야 혁신 지원, 아세안 지역에서의 공공 데이터 네트워크 토대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방형 데이터 생산 및 개발의 성숙도가 다르고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데이터와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해야 하며 데이터 세트와 공공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장벽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 PPT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공공 데이터 활용 개선, 공공 데이터 중요성 인식 증진, AMS의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아세안의 노력을 저희는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만다 요파니 사업 담당관이 사업 개발 절차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아세안 협력사업팀 아만다 요파니 사무관입니다. 협력기금 소개에 이어 한아세안 협력사업팀인 AKPMT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KPMT는 2015년 한아세안 장관회의 권고에 따라 AKCF, 즉 한아세안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동력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AKPMT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관계 증진은 물론 AKCF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AKPMT의 주요 임무는 AKCF 자금 지원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활용, 관리,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것이며 AKPMT는 아세안 사무국의 협력사업 규정에 따라서 AKCF 사업을 관리, 감독하며 예컨대 컨설팅, AKCF 사업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양측의 수요 우선순위, 제안 이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한 후 제안기관 간의 논의 및 협의 후 양질의 사업 발굴 및 개발, 소통 및 협의는 협력기금 사업 개발 이행 관리 단계에서 아세안 사무국, 한국 외교부, 한 아세안 제안 이행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며 모니터링 및 평가는 협력기금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AKCF 홍보를 합니다. AKPMT는 이해 관계자와 대중을 대상으로 AKCF 및 사업 활동을 홍보합니다. 또한 AKCF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 사업 활동은 홈페이지 또는 SNS 채널에 게시합니다. AKPMT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아세안 사무국 팀장 1명, 협력관 3명, 사무관 1명, 재무관 1명으로 구성되고 서울에는 전문관 2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헤리티지 건물에 있습니다. 비록 자카르타에 있지만 언급한 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안서 개발 작업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주요 문서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 2021-2025,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한아세안 행동계획 2021-2025이며 이 세 가지 문서 외에도 AKPMT는 아세안 분야별 분과위원회 워크플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그리고 한국의 신남방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AKPMT는 사업 제안 이행기관, 아세안 사무국, 주 아세안 한국 대표부, 한국 외교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사업 개발 및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AKCF를 활용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 사업을 발굴할 의향이 있으시거나 사업 구상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컨셉 노트 또는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저희는 제안 사업을 양질의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세안이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며 한아세안 협력관계 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제안서를 수정 및 보완한 뒤 아세안 사무국, 한국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공식 사업 검토 및 승인 절차가 개시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AKPMT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요? 사업 제안기관과 이행기관, 한국 또는 아세안 회원국 기관 및 아세안 사무국, 분과위원회, 한국외교부, 주아세안 한국 대표부 등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안기관과 아세안 이해관계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다루고 이 슬라이드는 한국 측 역할입니다. 다음, 이해관계자란 뜻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승인되고 구현되도록 하는 관련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제 AKCF 사업 신청 절차를 파이니 라피타 재무 담당관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발표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만다. 저는 피아니 담당관이며 한아세안 협력사업팀의 회계를 담당합니다. AKCF 활용법, AKCF의 사업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것, 전반적인 승인 절차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AKCF 지원 자격입니다. 보시다시피 AKCF는 아세안 및 한국 양측에서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 시민 또는 영리 목적의 단체는 AKCF 사업의 제안기관 또는 이행기관으로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명기된 모든 서류들은 AKCF 기금 지원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요 서류들입니다. 아만다가 설명했던 것과 같이 모든 제안기관들은 사업 제안서가 AKCF 프레임워크와 일관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사업 제안서 제출 전에 AKPMT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실 걸 권장합니다. AKCF 사업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제안기관은 사업 제안서, 예산 제안서, 작업계획 예상안, 필요시 추가 증빙 서류를 포함한 사업 제안서 패키지를 준비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들은 아세안 프로젝트 제안서 견본 서류 최신 개정판을 활용해 작성하시면 되고 견본 샘플은 저희 웹사이트 www.aseanrokfund.com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작성 완료된 AKCF 사업 제안서 제출은 proposal@akpmt.org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 검토와 승인 절차입니다. AKPMT는 제안서 접수 후 주 아세안 한국 대표부와 협조하여 접수된 제안서 기초 검토에 착수합니다. 만약 현 단계에서 제안서가 승인받지 못하거나 또는 제출이 취소된 경우 제안기관은 AKPMT로부터 불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한국 외교부의 예비 검토 절차입니다. AKPMT의 검토 절차 이후 한국 외교부가 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결정을 AKPMT가 제안기관과 아세안 사무국 ASEC에 통보합니다. 예비 승인을 획득한 제안서는 아세안 자체 내부 승인 절차를 위해 아세안 사무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세안의 내부 승인 절차는 단일 분야 사업의 경우 업무일 기준 88일이며 다분야에 걸쳐 있는 사업은 96일 승인 기간이 소요됩니다. 아세안이 사업을 승인한 후 한국 정부가 최종 승인을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현 단계에서 제안서가 승인받지 못하면 제안기관은 한국 외교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잠재적인 사업 제안자가 사업 제안서 작성과 관련해 AKPMT의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akpmt@akpmt.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안 기관들은 사업 제안서, 예산 제안서, 예상 작업 계획안 작성을 위해 AKCF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AKCF와 한아세안 협력사업팀 AKPMT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세안 사무국 헤리티지 빌딩 4층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저희들 발표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AKPMT 업무, AKCF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